자, 칩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가스탕님. 네, 칩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칩 부족 사태가 여러분들 칩이 어디에 쓰이나요? 뭐 여러분들 다들 칩 이야기하면 다들 자동차 얘기 많이 하시죠? 자동차 이야기 하시면서 야, 자동차 회사들이 칩 부족 사태로 인해서 공장을 닫았다, 사람들을 닫았다, 자동차 가격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또 애플이나 뭐 그런 컴퓨터 회사들, 핸드폰 회사들 나와서 우리 칩 부족 사태 때문에 가격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칩이라는 거는 우리 현대사회의 기반은 어느 정도 칩에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이랑은 다르게 냉장고, 아니면은 오븐, 심지어 우리들이 쓰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 가전제품 아니면 자동차 옛날이랑은 다르게 요즘에는 칩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은 막 요즘에는 스마트 글래스도 생기고 이제 모든 전자제품 심지어는 요즘 전구에도 요즘 스마트 벌브라고 해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부분이 이 칩이에요. 진짜 거의 모든 현대 제품들에는 진짜 나무로 된 거 아니면은 거의 다 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칩 부족 사태가 왜 생겼는가? 칩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칩 부족 사태의 원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공장들 셧다운해서 칩 부족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칩 부족 사태가 가장 큰 원인. 자동차 회사들이 맨날 가장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칩 부족 사태에서 가장 빌빌거리고 있는데 자동차 공장들이 자기네들이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칩을 발주해줘. 이거 한 우리 24주 뒤에 필요해. 칩을 지금 오더를 하면은 이게 바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칩을 디자인해서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 보내주면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찍어내고 그걸 다시 받는 데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6개월 또 뭐 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칩 오더인데 최근에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이랑 다르게 한 회사가 모든 걸 만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들 뭐 분업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칩 디자인을 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내가 칩 디자인해서 외국 회사에 보내주는 게 요즘 그 현대사회의 분업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칩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막 뭐 자동차 회사든 아니면 뭐 핸드폰 회사든 자기네들이 칩을 직접 만들고 칩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거를 칩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서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게 기본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칩을 짜놓고 칩을 플랜을 하면 그거를 내가 칩을 만드는 제조사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TSMC 아니면 뭐 삼성 이런 파운드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리고 걔네들이 오더를 받아서 제작을 하죠. 이렇게 분업화를 통해서 가장 발전된 테크놀로지도 즐길 수 있고 자기네들의 가격 절감도 할 수 있어서 이게 요즘 산업의 트렌드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네들 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가 있었죠. 예외가 인텔이었는데 인텔도 여러분들 테크놀로지 못 따라잡는 거 알죠? 기술 격차가 엄청나죠. 위에 두 회사하고 아직도 반도체 지금 모자랍니다. 반도체 지금도 모자르고 있고 뭐 애플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애플이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 칩 부족 사태 때문에 우리들 핸드폰 가격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그렇고 닛산에서도 이번에 나와서 칩 부족 사태에 꽤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테슬라에서도 이야기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칩 부족 사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산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다. 풀 카파시티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직 칩 부족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술 격차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두 회사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은 기술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제품에 최고 제일 좋품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을 즐기기 위해서 외주에 맡기는 겁니다. 그 외주가 되는 회사들이 TSMC와 삼성 파운드리고요. 이게 왜 지금 칩 부족 사태의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은 자, 일단 자동차 회사들도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칩들을 자기네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파운드리의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제작까지는 지금 발주를 신청한다고 해서 1, 2주 안에 도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얘네도 공장에서 공장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온 오더도 처리를 해야 되고 약
평균적으로 12주 정도가 걸린다고요. 평균적으로. 예전 코로나 이전에 평균적으로 1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부분이나 여행도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굳이 자동차를 바꿀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에서 주로 넘어가는 그 보도도 막혀, 국경도 막혀, 갈 수 있는 데도 없어. 그럼 자동차를 쓰는 부분이 적어지죠.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주니까 얘네들은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 자동차 판매량 줄었구네. 그러면은 우리 부품들 들어오는 것도 줄여버려야지. 이거 오더한 거 취소해버려. 그래서 오더한 것들을 막 감축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추가로 공장들 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됐다가 바로 풀렸죠. 이제 에센셜 월커로 그래서 얘네들이 오더를 감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파운드리 회사에서는 어때요? 알았어, 니네들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감축시키면 알아? 우리는 오더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줘.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증가한 거지. 자동차 수요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4개월, 4월 달부터 얘네들은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우리 오더 줄인 거 이거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동차 수요가 따라가지 우리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칩이 부족해. 이거 지금 오더 넣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2월달, 4월달부터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고 지금 오더를 넣는데 지금 나오는데 오더 발주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24주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죠. 6개월. 지금 발주를 하면은 2, 4월달 발주를 했는데 그때 발주를 했다면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이 3월달에 깨달았어요. 3월달에 이 자동차들이 미쳤다.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오더가 들어오는 순간은 9월달이에요. 내가 지금 주문해서 받는 게 3월달, 4월달이 아니라 내가 3월에 주문해서 3, 4월에 받는 게 아니라 3월달에 주문하면 9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이 30%, 40% 감축된 이 반도체 오더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동차용 칩은 생각보다 이 칩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동차 오토모티브는 거의 한 10% 이 칩 마켓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컴퓨터, 서버, 컴퓨터, 타블렛이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와이어리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핸드폰. 당연히 여러분들 쓰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라든지 요즘에는 거의 딱 치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반도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얘네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섹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이 오토모티브 섹터도 사실상 증가하고 있긴 해요. 이 자동차 섹터가 지금 현재 1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장률로 따지면은 자동차 산업시장에서 칩을 가져가려고 하는 양이 제일 빠르게 늘고 있긴 한데 이 자동차 시장은 200mm를 반도체를 쓴다고 하는데 200mm 반도체는 사실상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TSMC든 삼성 파운드리한테든 이 자동차 칩은 얘네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얘네들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겠어요? 장인이 여기만 봐도 알겠죠? 애플, 아니면은 삼성, 아니면 그런 컴퓨터 제조업체들, 아니면 핸드폰 제조업체들,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얘네들의 가장 큰 고객이에요. 그럼 가장 큰 고객들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지, 자동차 고객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동차들이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인더스트리가 자동차
제조업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동차 제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산업만 따졌을 때 거의 10 밀리언, 거의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공정이나 자동차 판매나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고, 그러므로 가장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뭐 월급이나 가장 빠르게 연관돼서 느낄 수 있는 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자동차 제조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다들 아시다시피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어요. 옛날 자동차는 뭐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띡띡띡띡 터치스크린 이 정도였다면 요즘 자동운전 데이터 수집과 자동운전 데이터 처리 능력과 여러가지 칩의 능력이 우선순위가 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자동차는 그냥 구린 칩 몇 개 갖다 써도 됐어요. 몇 개는 아니지만 뭐 구린 칩이 아니더라도 최신 칩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최신 칩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지금 세대에 들어서는 이제 자동 운전도 해야 되고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고,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시각화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뭐 라이다가 달려있든 카메라가 달려있든 우리가 지금 모원 것들을 보는 것처럼 자동차도 앞에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 운전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 사람만큼 어떻게 운전하게 하는가, 어떻게 사람처럼 운전하게 하는가 하면서 처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인더스트리도 옛날이랑 다르게 최신 칩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그 최신 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다시 한번 말했지만 핸드폰과 뭐 서버, 데이터 센터 아니면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가장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도 최신 칩이 필요한데 최신 칩을 얘네들이 안 주는 거예요. 일단 오더도 줄였고, 아니 니네들이 오더 줄였잖아, 어떡하라고. 그리고 최대 고객도 아니야. 얘네들의 최대 고객은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얘네들의 최대 고객들이지, 상대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후순위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쪽에서 가장 크게 칩 쇼리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산업이나 와이어리스 쪽도 어느 정도 칩 쇼리지의 칩 부족 사태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동차 산업만큼은 아니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얘네는 코로나 동안에도 꾸준하게 팔리기도 했고, 사실 지금 칩 부족 사태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갑자기 야 이거 좀 더 오더해줘 해가지고 지금 생기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그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는데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자동차가 코로나 때문에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3%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번 해에만 12.5% 자동차 상승분을 포함해서 칩 수요 상승이 12.5%나 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르면 거의 성장주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칩 수요 상승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칩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칩 만드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인텔에서도 막 TSMC랑 삼성 금방금방 따라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뭐 설비 투자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온답니다.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바로 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최소 3, 4개월 뒤죠. 그리고 공장을 만드는 설비 투자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데이터를 갖고 오기도 했는데 칩은 요즘 외주를 해요. 미국의 칩 구매는 전체 칩 시장의 48%예요. 미국의 칩 생산량은 시장의 12%예요. 칩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좋은 칩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 대만, TSMC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의 위치는 어디다? 중국 근처. 미국은 자신의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미국에서 중국한테 자기네 하이 테크놀로지, 이제 자기네 기술 못 빼가도록 막았죠. 막았는데, 그리고 중국도 사실상 소규모 아니면 중규모 칩 생산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에요. 얘네들 소규모 중규모 칩 생산하는 데가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중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TSMC 자체도 지리상으로 미국이 얘네들을 뭐 떼오는데, 얘네들이 뭐 TSMC가 그렇다고 미국의 제품을 안 팔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만약에 미국에서 무역 전쟁이 부딪힌다면 서로 무역 전쟁이 부딪힌다면 중국 내에서 가장 미국 내에서 타격을 쉽게 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대만에 있는 TSMC를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한다든지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TSMC를 막는 것이 미국에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든 칼들이 있죠. 이 칩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 바이든 출동. 미국 내에서 칩 만드는 공장을 세우게 하겠다. 야, 너네들이 이 칩 부족 사태를 우리한테 레버리지를 못 쓰도록 이 문제를 우리 미국 내에서 해결할 수 하겠다. 그래서 TSMC는 이번에 피닉스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인텔이 그리고 진짜 수혜를 많이, 전혀 지정학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역전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회사 인텔이 우리 미국 내에서 야, 우리 그래 기술 부족하지만 니네들이 돈 투자해주면 돈 싸다 보면 우리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인텔한테 아주 큰 수혜가 됐습니다. 인텔이 이제 야 우리도 지금 우리 이거 칩 생산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고 TSMC에 맡길까 삼성에 맡길까를 하려는 찰나에 칩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자국 내에 칩 생산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떴고, 그것 때문에 인텔 내에서도 추가로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자기네 회사 내에서 더 많은 연구 설비를 투자하기로 했고, 결국 이 칩 부족 사태에 많은 회사들이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날리스트 분석가들이 추측하기로 많이 나온 의견이 4분기 2021년 4분기쯤 생산량이 따라잡을 거다. 지금 원래는 보통 어떤 장비를 우리가 생산을 할 때 공장 내에서 풀 캐파시티로 돌리지 않아요. 최대 생산량으로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칩 생산을 할 때든 아니면 어떤 공장을 가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얘네들의 생산량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니까 내가 이거 3주 뒤에 이거 원래 보내주기로 했는데 내가 뭐 어떤 칩을 생산해요. 이걸 원래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이거를 내가 이거 다음 주까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기계 하나 문제가 생겨서 이게 2주까지 늘어나버려. 그렇게 되면 계약상으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얘네들이 보통 최대 한도로 돌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최대 한도로 돌리기도 있기도 하고, 왜 2021년 잠깐만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놓을게요. 왜 이쯤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을까? 칩 부족 사태가 끝날까? 최대 한도로 기계 생산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내지 공장 확충이 진행형 2월 4월부터 시작된 칩 부족 사태라 9월 10월쯤 열매를 맺을 예정.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2021년 4분기쯤 칩 부족 사태가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지금 현재 평균 딜리버리 타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칩을 지금 오더해서 내가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월에서 3월쯤 되면은 그때쯤부터 만약에 이거 칩 부족 사태를 느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오더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6개월 그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한 10월, 9월쯤 딜리버리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9월, 10월쯤 딜리버리를 받기 시작해서 3분기쯤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4분기쯤에는 아마 그 칩을 배달받기 시작하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칩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자동차 가격의 문제라든지 자동차 생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악의 결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만 내에서 이번에 가뭄이 있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생산량이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량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그리고 혹은 지금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늘린다는 게 눈앞에서 뚝딱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미중 관계의 무역 분쟁도 있기 때문에 2022년 내지는 2023년까지 늘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지금 200mm 웨이퍼가 사실상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팁인데 지금은 350mm나 300mm 쪽이 좀 더 주류죠. 네. 조금 더 돈이 더 되기도 하고. 네. 풀 캐파시티를 진행하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래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한 80%로 돌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생긴 10%를 빼고 다른 10%를 확충해서 넣는 방식이 원래 좀 더 이상적인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불가능해지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평범한 한도로 돌리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염려가 확실히 진행 중이긴 하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쪽 생산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쪽은 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긴 해요. 지금 전기차 쪽에 관련해서 전기차도 그렇고 그냥 자동차도 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당 100대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까요? 그리고 고성능 칩의 수요는 아무래도 핸드폰 쪽이 제일 많죠. 컴퓨터나 핸드폰이 제일 많긴 합니다. 아무리 자동차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시장이 지금 거의 여기 적혀있죠? 지금 매년 지금 칩 마켓 파이에서 자동차 시장이 현재 9%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2025년까지 조금씩 10%씩 매년 10%씩 성장을 한다고요. 2025년이면 그럼 약 한 18%, 1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컴퓨터와 와이어리스에 이제 핸드폰에 밀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애초에 칩 제조 공장이 200mm 이제 자동차 쪽은 300mm가 아니라 200mm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200mm 쪽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number of 200mm fabs in operation 212개의 fabrication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10개에 늘린대요. 겨우 222개로 늘립니다. 네, 그만큼 생각보다 자동차 쪽 반도체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를 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